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CSS에서 정말 유용한 속성 중에 하나인 필터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속성을 사용하면 이미지나 요소에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필터 속성의 원리와 개념; 두 번째, 필터 속성 값의 종류; 세 번째, 실습 이미지의 필터 적용.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 사이트에 응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 수업, 필터의 속성의 원리와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속성은 요소, 특히 이미지에 그래픽 효과를 적용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흐림 효과, 색상 변경, 대비 조정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능들을 제공은 하고 있어요. 웹페이지에서 필터를 활용하면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편집 도구 없이도 다양한 비주얼 효과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포토샵에서는 이런 비주얼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여기 필터라는 메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CSS 필터 속성도 이 필터라는 메뉴에서 착안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블러라고 있는데 가우시안 블러를 누르면 사진에 흐림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상태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꼭 CSS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궁금을 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필터는 CSS에서 SVG 필터 기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원래는 베터 그래픽에 적용되는 필터 효과를 CSS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브라우저는 필터 속성을 적용하면 GPU를 활용해서 빠르게 그래픽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즉 필터 속성을 활용하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처리 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흐림 효과가 있죠. 그냥 흐린 이미지만 필요하다 하면 그 이미지 한 개가 필요하겠지만, 안 흐린 이미지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흐리게 된다? 그러면 이미지를 두 개를 놓고 하게 되면 두 개를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멀쩡한 이미지를 주고 필터 효과를 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흐림 효과를 준다? 그러면 또 렌더링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미지 처리 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업, 필터 속성 값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속성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은요, 이렇게 CSS 문법을 쓰시는 거죠. 요소 선택을 하고 중괄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필터라는 속성을 쓰고 값을 쓸 때 이렇게 효과 함수를 써주시면 되세요. 아까 사진으로 보신 흐림 효과는 블러라고 해서 여기에 영어를 블러라고 쓰고 해당 값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표가 바로 필터 속성 값의 함수 값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블로그 주소를 영상 하단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블러 효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예제를 하면서 보는 게 좋겠죠?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 실습 이미지의 필터 적용입니다. 이미지에 저 필터 값들을 적용을 하면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소스는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이 주소를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쭉 내려오셔가지고 36 필터 속성 보이시죠? 네, 여기에 소스 파일을 다운 받아 주셔서요. 거기서 첫 번째 블러 효과 HTML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블러 효과는 이미지에 흐림 효과를 적용을 합니다. 픽셀 단위를 값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미지를 두 개를 처리를 해놨어요. 원본과 효과 이미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 img 태그를 두 개를 처리를 했는데 마지막 거에만 클래스를 테스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하고 테스트라고 써주시고요. 필터라는 속성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필터 속성에서 이렇게 함수들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vs 코드를 쓰시면 요 함수들을 찾아 쓰실 수 있고요. 요 블러라는 거를 쓸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5픽셀이다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번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많이 번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3픽셀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덜 번지게 처리가 돼요. 숫자가 높을수록 흐림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값을 작성하지 않게 되면 0으로 지정돼서 번짐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안 적으면 0이에요. 0과 똑같이 처리가 된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번짐 효과를 보시려면 이렇게 단위를 쓰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파일은 닫고요. 2번 브라이트니스 효과를 파일을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브라이트니스는 이미지의 밝기를 지정하고요. 퍼센트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0%는 완전히 검게 처리를 하고 100%는 기본값이고요. 100%보다 크면 밝게 제공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원본 이미지엔 역시 클래스가 없고 지금 아래 이미지엔 테스트 01과 테스트 02가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01 먼저 처리를 해서 어둡게 먼저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필터라는 속성을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브라이트니스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0%다? 그러면은 완전히 까맣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50% 정도 줘서 조금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복제를 하고 2번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100%가 기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150까지 주게 되면 더 밝게 저렇게 처리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이번엔 컨트라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대비를 지정하고 역시 퍼센트로 처리를 합니다. 0%는 완전히 검게 처리가 되고요. 100%가 역시 기본값, 100%보다 크면 더 많은 대비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테스트 01과 테스트 02로 되어 있는데요. 테스트 02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필터 속성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컨트라스트를 해보는 거죠. 0%라고 적게 되면 역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완전히 검게는 아니고 회색으로 처리가 되네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50%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대비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쨍한 효과가 아니라 조금 흐려 보이기도 하죠. 대비를 낮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를 그대로 복제해서 테스트 02로 바꾸고요. 150%로 해볼게요. 그럼 더 쨍하게 대비가 높게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네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는 이미지의 그림자를 지정하는 효과고요. 드롭 섀도우라는 함수를 쓰고 값을 4개를 적어야 됩니다. x값 위치, y값 위치, 그 다음에 번짐 정도, 색상 이렇게 적어줍니다. 원래 박스 섀도우라는 속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필터까지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지금 역시 3개를 처리를 했는데요. 좌측 상단으로 그림자를 줄 건 테스트 01, 우측 하단으로 줄 건 테스트 02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 01을 복사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여기다가 필터라는 속성을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드롭 섀도우죠. 자, 그러고 나셔서 이게 좌측 상단으로 그림자를 올라가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대로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5픽셀 이렇게 주고 마이너스 또 5픽셀. 그리고 번짐은 5픽셀 그리고 회색으로 그레이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값을 4개를 줄 때 띄어쓰기를 주셔야 합니다. 그럼 위에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두 번째 거는 우측 하단으로 간다 그랬죠? 음수를 다 제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게 X축 위치, Y축, 그 다음에 번짐, 그 다음에 색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우측 하단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섯 번째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이미지를 회색조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역시 퍼센트 단위를 씁니다. 이미지를 지금 회색조로 50% 주는 것과 100% 주는 걸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1을 역시 복사해와서 테스트 01에다가 필터라는 속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50%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 50% 정도만 들어갔기 때문에 회색 처리가 조금 반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직도 색상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두 번째 거는 100%로 처리를 하면은 완전히 색상이 다 빠지고 그레이스케일로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휴 로테이트라는 걸 해볼 건데요. 이미지에 색조 회전을 적용을 합니다. 회전이라서 각도 단위인 이 DG 단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0도부터 36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90도 회전하는 것과 180도 회전하는 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01에다가는 필터 속성을 처리를 한 다음에 휴 로테이트라는 거를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90DEG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색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색조 회전이라고 해서 그 색조를 360도로 돌려놓은 게 있나 봐요. 그거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코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두 번째 건 180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180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런 식의 색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인버트 효과는 이미지를 색상 반전을 시켜줍니다. 역시 퍼센트 단위고요. 0%가 기본값 원본이고 100%는 이미지를 완전히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와서 50%랑 100%로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01을 먼저 가지고 오셔서 필터 속성을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인버트라는 함수를 처리를 한 다음에 50%다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색상이 들어가는데 회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Alt Shift 아래 방향 키 눌러서요. 이제 처리를 해 보실 건데, 지금 이제 여기를 100%로 처리를 한다. 테스트 02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완전 색상이 반전돼서 이렇게 필름 효과처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50%는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오퍼시티는 이미지의 투명도를 지정하고 퍼센트 단위입니다. 근데 속성 자체에 오퍼시티가 있기 때문에 필터 속성까지 써서 오퍼시티를 주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테스트 01을 갖고 와서 50%로 먼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는 속성을 처리를 한 다음에 오퍼시티라는 함수를 처리를 해서 50%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50% 투명도 들어가죠. 코드 그대로 복제해서 0%로 처리를 하면 아예 안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홉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Saturate는 이미지 채도를 지정하고요. 퍼센트 단위입니다. 0%는 이미지의 채도를 완전히 없애고요. 100%가 기본이고 100%를 초과하면 채도를 높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채도를 낮추는 걸 먼저 해볼 건데, 테스트 01을 가지고 오셔서 필터라는 속성을 역시 써주시고 Saturate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셔서 여기에다 50%라고 써볼게요. 그럼 채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코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테스트 02는 150%로 해서 채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도가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열 번째 파일을 갖고 와주세요. 세피아는 이미지의 세피아 톤으로 변환한다는 건데 색상을 약간 입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퍼센트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0%가 기본의 원본이고 100%가 최대 세피아 톤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둘 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01에다가는 50%를 줘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필터 속성을 처리를 해서요. 세피아라는 거를 줍니다. 그리고 50%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50%의 세피아 톤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세피아 톤이에요. 그러고 나셔서 코드를 그대로 복제하고 테스트 02는 100%로 좀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세피아 톤을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단색처럼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세피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11번째 파일은 여러 효과를 한 번에 처리를 할 겁니다. 원래 필터 쓰고 함수를 하나 썼었잖아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두 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테스트 01에는 세피아 톤만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01에다가 필터라는 속성을 주고 세피아를 100%다 주면은 하나만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셔서 테스트 02에는요. 지금 세피아 톤도 100% 주고 밝기도 150%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 칸 띄셔서 역시 브라이트니스라는 걸 해서 150%다. 라고 해서 효과를 여러 개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밝아진 거 보이시죠? 기본 세피아에서 더 밝아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번엔 URL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SVG 태그로 만든 필터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VG 태그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태그를 밑에다가 붙여드렸어요. SVG 태그 안에다 필터 태그를 썼고요. 여기다가 ID를 썼죠. 이거를 가져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블러 효과 준 거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는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 01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테스트 01이라고 쓰고 필터 속성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URL이라는 함수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는 ID를 썼어요. SVG 블러라는 거를 복사를 해오셔서 ID이기 때문에 샵 쓰고 SVG 블러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번짐 효과가 처리가 됩니다. 그럼 그냥 블러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아요. 블러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여러 개도 효과를 다양하게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CSS 변수의 바.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